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오늘도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함께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오늘은 엠러빈, 티커는 APP죠. 이 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와, 최근 주가가 $590를 넘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상승세가 무섭죠? RBC 캐피탈 MKTS 같은 곳에서는 목표 주가를 $700까지 보면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냈고요. $700요? 네, 대단하네요. 근데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이 회사가 우리가 알던 그 모바일 게임 회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완전히 AI 기반 광고 기술, 그 에드테크 분야의 강자로 변신하는 느낌입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변화가 핵심이죠. 게임 만들던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극적인 변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핵심 기술은 뭔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 또 앞으로는 뭘 하려는 건지,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네, 오늘 그 이야기들 하나씩 다 풀어봐야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엠러빈이 속한 시장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모바일 광고 시장 판이 얼마나 큰 겁니까? 시장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료에 나온 걸 보면 2032년에는 1조 4천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400조 원이 넘는다는 거거든요. 1,400조요? 와, 연평균 성장률도 21.8%면 거의 매년 폭발적으로 크는 시장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소셜미디어나 전자상거래 이용이 계속 늘고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길어지니까요. 광고주들한테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열린 셈이죠. 근데 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 그냥 시장 크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광고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AI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다는 건가요? 예전이랑 뭐가 다른 거죠? 예전에는 사실 좀 무작위로 광고를 뿌리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AI가 사용자 개개인의 관심사, 취향, 심지어 현재 상황까지 파악해서요. 딱 맞는 광고를 보여준다. 네, 바로 그거죠. 최적화된 광고를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광고를 지금 보여주는 게 맞는지, 어떤 맥락에서 보여줘야 효과가 좋을지까지 판단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어요. 이야. 그 AI 기술을 엠러빈이 자기들의 핵심 동력으로 삼았다는 거군요. 그래서 단순히 광고를 많이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광고주들에게 ROAS, 광고비 대비 수익률을 확실하게 높여주면서 경쟁 우위를 가져간다는 분석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돈 쓴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효과를 봐야 계속 광고를 집행할 테니까요. 근데요, 엠러빈 원래 게임 회사 아니었나요? 저도 그렇게 기억하는데. 정확합니다. 원래 모바일 게임 개발사로 시작해서 꽤나 성공을 거뒀던 회사죠. 그랬던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광고 기술로? 몇 년 전에 정말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잘 나가던 핵심 사업부, 그러니까 게임 사업부를 매각해버려요. 네, 게임 사업부를 팔았다고요? 핵심을? 네, 당시 CEO인 아담 포르기가 공개적으로 선언까지 했죠. 우리는 더 이상 게임 개발사가 아니다. 우리는 광고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 와, 이건 사업 조정 수준이 아니라 그냥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바꿔버린 거네요.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야말로 파격적인 변신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큰 흐름을 읽고 회사의 미래를 건 아주 선제적인 결단이었다고 봐야죠. 그렇게 잘 나가던 게임 사업을 매각하고 광고 기술로 방향을 튼다. 와, 진짜 보통 결단은 아니었겠네요. 근데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건 그만큼 기술적인 자신감이 뒷받침됐기 때문이겠죠? 당연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엠러빈 기술의 심장, 악선이라는 AI 엔진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지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악선 엔진. 이게 앱러빈이 가진 기술력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를 들자면요. 수십억 명의 취향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초능력 퍼스널 쇼퍼와 같은 거라고 할까요? 퍼스널 쇼퍼요? 네,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또 학습해서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사용자에게 어떤 광고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를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광고 대신에 그래도 내가 관심 있을 만한 걸 보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 수 있죠. 그리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 구매나 앱 설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잠재 고객에게만 광고를 집중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아, 그게 ROAS를 높이는 비결이군요. 그럼 앱 개발자들, 그 퍼블리셔라고 하죠.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는 건가요? 퍼블리셔들은 보통 자기 앱 안에 광고 공간을 만들어서 수익을 얻잖아요. 악서는 바로 이 광고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줍니다.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어떻게요? 여러 광고주들이 이 광고 지면을 돕고 실시간으로 경쟁 입찰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치 경매처럼요.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광고주의 광고가 자동으로 딱 노출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퍼블리셔는 자기 광고 공간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와, 이거 정말 사용자, 광고주, 퍼블리셔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네요. 그야말로 윈윈윈. 네, 맞습니다.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기술이 바로 악선 엔진인 셈이죠. 근데 최근에는 성능이 더 좋아진 악선 2.0을 내놓았다고 하던데요. 그냥 뭐 속도가 더 빨라진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인가요? 물론 속도 개선도 중요하지만요. 악선 2.0은 그 이상입니다. 핵심은 예측의 정확도, 그리고 적응력을 훨씬 높였다는 데 있어요. 정확도와 적응력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더 정교해진 머신러닝 모델을 써서요. 사용자의 어떤 숨겨진 의도라던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은지 이런 패턴을 더 깊이 있게 예측합니다. 그리고 시장 트렌드나 사용자 반응이 막 급변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특히 더 그렇죠. 네. 그런 변화에 거의 실시간으로 적응해서 광고 매칭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뭐 클릭률 몇 퍼센트 높이는 차원이 아니에요. 광고주의 ROAS를 정말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고 앱러빙 플랫폼 자체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기술적 진보라고 봐야 합니다. 이야, 악선 2.0 대단하네요. 근데 앱러빈 서비스를 보면 악선 엔진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앱 디스커버리, 맥스, 어저스트, 월 이런 여러 이름들이 있던데 이것들은 각각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건가요? 이게 그냥 개별 서비스들인가요? 아니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앱러비는 액선이라는 그 강력한 엔진을 중심으로 해서요. 광고주와 퍼블리셔가 광고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일종의 통합적인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 생태계요? 네. 먼저 앱 디스커버리부터 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AI를 활용해서 광고주가 원하는 그 이상적인 사용자를 찾아주는 소모션입니다. 이상적인 사용자라면 그냥 앱 설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단순히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앱 안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뭐 구매도 하고 이렇게 가치가 높은 사용자, 고가치 유저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주는 거죠. 광고 캠페인의 가장 첫 단계, 즉 사용자 확보를 책임지는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앱 디스커버리로 사용자를 데려왔어요. 그 다음은요? 자, 사용자로 확보했으면 이제 그 사용자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야겠죠. 여기서 막스가 등장합니다. 막스는 앱 개발자, 즉 퍼블리셔들이 자신의 앱 내 광고 공간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 수익화 플랫폼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실시간 경쟁 입찰, 그게 막스에서 이루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인앱 비딩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광고 네트워크와 광고주들이 실시간으로 경쟁하게 만들어서 가장 높은 단가를 써낸 광고를 자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퍼블리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아하, 앱 디스커버리로 사용자 데려오고 그 사용자가 앱 쓰는 동안 막스로 광고 수익을 내고 딱 흐름이 이어지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어떤 채널로 사용자를 데려왔는지, 그 사용자가 얼마나 가치를 창출했는지, 또 어떤 광고 캠페인이 효과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데이터 분석이 필수죠.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어저스트입니다. 어저스트는 마케팅 성과 측정 및 분석 솔루션이에요. 광고주가 여러 광고 채널에 걸쳐서 집행한 캠페인들의 성과를 한눈에 보고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팅 예산을 어디에 더 써야 할지, 어디는 줄여야 할지 이런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더 이상 감이나 추측에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와, 사용자 확보, 앱 디스커버리부터 수익화, 맥스, 그리고 성과 분석, 어저스트까지 정말 끊김없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구조네요. 근데 아까 이름 중에 월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건 또 다른 영역인가요? 네,
월은 앱러빈의 미래 확장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각입니다. 이건 요즘 엄청나게 크고 있는 시장이죠. 바로 커넥티드 TV, CTV. 아, 스마트 TV나 뭐 스트리밍 기기 통해서 보는 거요? 네, 맞습니다. 그 CTV 광고 시장을 공략하려는 솔루션이에요. 기존에는 모바일 광고가 중심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미디어 환경으로 자신들의 광고 기술 역량을 확장하려는 시도인 거죠. CTV 시장은 어떻게 공략한다는 건가요? 월을 통해서요. 컨텐츠 제작자들은 자기 컨텐츠를 다양한 스트리밍 플랫폼에 아주 쉽게 배포하고 거기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광고주들은 이제 거실 TV 화면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타겟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성공했던 그 방정식을 CTV 시장에도 적용하려는 전략입니다. 사용자 확보, 수익화, 성과 분석에 이어서 새로운 미디어로의 확장까지. 와, 이거 정말 단순히 개별 솔루션들이 좋은 걸 넘어서서 이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착착 연결돼서 하나의 강력한 광고 기술 플랫폼을 이루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바로 그 점이 앱러빈의 진짜 강점입니다. 각각의 솔루션들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기능을 보완하면서 전체 플랫폼의 가치를 함께 끌어올리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어요. 광고주나 퍼블리셔 입장에서도 아주 편리하죠. 여러 회사 도구들을 막 따로따로 쓸 필요 없이 그냥 앱러빈 플랫폼 안에서 필요한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런 전략적인 변화, 그리고 기술적인 우위가 실제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재무 지표는 어떻습니까?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2024년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4% 성장했다고요? 네, 44% 성장했고요. 특히 주목할 건 광고 부문 매출입니다. 이건 무려 73%나 급증했어요. 73%요. 와. 순이익이나 조정 EBITDA 증가율도 뭐 248%, 78%? 숫자들이 정말 놀랍네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그만큼 앱러빈의 변신이 성공적이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들이죠. 특히 광고 부문 매출이 저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건 그 게임사와 매각하고 광고 기술에 집중한 전략이 정말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단순히 외형만 커진 게 아니라 수익성까지 함께 엄청나게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순이익이나 조정 EBITDA, 그러니까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빼기 전에 조정 영업이익이 저렇게 급증했다는 건 회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높은 수익성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이렇게 강조하시는 건가요? 감이 잘 안 와서요. 네, 이게 정말 놀라운 수준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조정 EBITDA 마진율이 무려 80.9%에 달했습니다. 네, 80%요. 마진율이 80%가 넘는다고요. 네, 80.9%입니다. 이게 그냥 높은 숫자가 아니고요. 보통 동종업계 평균 마진율이 한 30에서 40% 수준이거든요. 아, 절반도 안 되는군요, 보통은. 그렇죠. 이걸 감안하면 앱러빈의 그 악선 엔진 기반 플랫폼이 얼마나 차별화된 효율성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이 기술적 우위가 얼마나 강력한 가격 결정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건 뭐 단순한 효율화를 넘어서서 시장 지배력의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80% 마진율이라. 와,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네요. 그럼 이렇게 수익성이 좋으니 당연히 현금 흐름도 좋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높은 마진율 덕분에 앱러빈은 그 분기에만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를 7억 6,800만 달러나 창출했어요.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돈이죠. 분기 하나에 1조 원 가까운 현금을 만들어낸다고요? 네, 이렇게 확보된 현금이 엄청나게 풍부하다는 건 일단 회사의 재무적인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고요. 또 미래 성장을 위한 R&D 투자나 아니면 괜찮은 회사가 보이면 M&A를 할 수 있는 실탄, 즉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주주들한테도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앱러빈은 실제로 이 현금을 이용해서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 정책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영진이 우리 회사 주식 앞으로 더 오를 거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탄탄하네요. 그럼 이렇게 탄탄한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앱러빈이 그리고 있는 다음 그림은 뭘까요? 게임 광고 시장에서 성공한 걸 넘어서 다른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흥미로웠는데요. 금융, 자동차, 특히 그 DTC 전자상거래 쪽으로요.
네, 에브러비는 모바일 게임이라는 특정 분야에서 확실하게 검증된 자신들의 AI 광고 기술 성공 방정식을 이제 다른 고성장 산업 분야로 이식하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를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이 이제 너무나 보편화되면서 광고주들의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이죠. 에브러빈의 엑손 엔진은 개별 소비자의 구매 이력이라든가 검색 기록, 관심사 같은 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서요. 딱 맞는 상품 광고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러면 전자상거래 광고주들의 ROAS를 극대화하는데 아주 큰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금융이나 자동차 분야는 어떤가요? 이 분야들은 또 특징이 고객 한 명을 확보했을 때 얻는 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객단가가 높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교한 타겟팅과 성과 특정이 가능한 에브러빈의 기술이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다양한 산업의 광고주들이 에브러빈의 기술을 좀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뭐랄까, 기술이 너무 복잡하면 쓰기 어렵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 중인 것이 있습니다. 2026년 글로벌 출시를 목표로 하는 셀프 서빙 광고 플랫폼 엑손 에즈 매니저라는 건데요. 셀프 서빙 플랫폼이요? 그게 뭔가요? 말 그대로 광고주가 직접 셀프로 광고를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이 완성되면 기존의 아주 큰 대형 광고주들뿐만 아니라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까지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에브러빈의 강력한 AI 광고 엔진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캠페인 설정부터 실시간 성과 확인, 최적화까지 다 직접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럼 정말 많은 광고주들이 앱러빈 기술을 쓸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엠러빈의 잠재 고객 기반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넓히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아까 RBC 캐피털 MKTS가 언급했던 그 무제한에 가까운 총유효 시장, 얼리미티드 템, 이걸 정말 현실로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문턱을 확 낮춰서 더 많은 광고주들을 앱러빙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아, 그리고 최근에 좀 놀랐던 뉴스가 있었는데 틱톡 인수전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이건 어떤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너무 뜬금없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 틱톡 인수 참여 의사 표명은 엠러빈의 공격적인 확장 야심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인수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아직 불투명하긴 합니다만. 그렇죠. 쉽진 않겠죠. 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의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엠러빈이 단순히 기존의 광고 기술 시장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막대한 사용자 기반과 콘텐츠 파워를 가진 소셜미디어 플랫폼 생태계로 직접 뛰어들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죠. 미래 성장을 위해서라면 정말 초대형 M&A나 파격적인 전략적 제휴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강하게 던진 셈입니다. 정말 다방면으로 성장의 기회를 찾고 있군요. 대단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에브러빈에게도 분명히 위험 요인, 리스크가 있을 텐데요.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강화를 가장 큰 위험으로 꼽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구글의 제3자 쿠키 지원 중단이라든가 애플의 정책 변화 같은 것들이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엠러빈 같은 회사에게 왜 위협이 되는 건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강화는 사실 디지털 광고업계 전체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엠러빈처럼 사용자 데이터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에게는 더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 ATT 정책입니다. 사용자가 앱을 쓸 때 이 앱이 당신의 활동을 추적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직접 물어보게 했잖아요. 아, 네네, 그거요. 많은 사용자들이 당연히 아니오를 선택하면서 예전처럼 사용자 개개인을 딱 식별해서 활동을 추적하고 타겟팅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또 구글이 웹사이트를 넘나들면서 사용자 활동을 추적하는 데 썼던 제3자 쿠키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도 웹 기반 광고 타겟팅에는 큰 제약을 주게 되고요. 결국 핵심은 사용자 동의 없이는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용자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워진다면 엠러빈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했던 그 정교한 타겟팅 능력이 좀 약화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네, 분명히 큰 도전 과제입니다.
엠러비는 그럼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 엠러빈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오히려 이런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삼으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향이요. 첫째는 외부 데이터가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확보한 데이터, 이걸 1차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엠러빈 플랫폼 안에서 활동하면서 남긴 데이터들이죠. 이 1차 데이터를 더욱 정교하게 분석하고 활용하는 기술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아, 자기들 데이터 활용 능력을 키운다. 네. 둘째는 아예 개인 식별 정보 없이도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지금 보고 있는 컨텐츠의 내용, 즉 맥락을 파악해서 그것과 관련성 높은 광고를 보여주는 문맥 기반 타겟팅, 컨텍스추얼 타겟팅 같은 기술이 있고요. 또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그룹을 만들어서 타겟팅하는 기술, 이런 것들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가면서도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규제 변화 외에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경쟁 환경은 어떤가요?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에 경쟁자가 없을 리는 없을 텐데요. 당연히 경쟁 심화 역시 아주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구글이나 메타, 페이스북 같은 아주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이 여전히 강력한 경쟁자로 버티고 있죠. 아, 빅테크 기업들이요? 네, 이들은 막대한 자본력은 기본이고 엄청난 양의 사용자 데이터, 그리고 자체적인 광고 기술 플랫폼까지 다 갖추고 있으니까요. 또 The Trade Desk처럼 특정 광고 기술 분야, 예를 들면 프로그래매틱 광고 같은 분야에서 아주 깊은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경쟁 상대입니다. 그럼 엠러빈이 지금은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요. 다들 AI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러빈도 정말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하고 뭔가 차별화된 가치를 계속 제공하지 않으면 언제든 경쟁 우위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과 기술 트렌드에 얼마나 민첩하게 적응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앱러빈이라는 회사 참 흥미로운데요. 모바일 게임 회사라는 과거의 정체성을 정말 과감하게 버리고 AI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해서 광고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성공적인 변신을 이뤄냈습니다. 네, 그 변신 과정 자체가 드라마틱했죠. 액선이라는 핵심 기술,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도 인상 깊었고요. 또 재무적으로도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전자상거래 같은 새로운 분야로 확장하려는 야심찬 미래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에블러빈이라는 기업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앱러빈이 성장과 수익이라는 잡기 어렵다는 그 두 마리 토끼를 지금 확실하게 잡아가면서 AI 기반 광고 기술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리더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성장과 수익 두 마리 토끼? 네, 그 CEO의 과감한 결단으로 시작됐던 변신이 실제로는 아주 뛰어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 예를 들어 RBC의 $700 목표 주가 같은 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앱러빈이 단순히 유행을 따라간 게 아니라 AI 기술을 통해서 광고 생태계 전체에 정말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독보적인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단순한 광고 대행사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더 이상 단순한 광고 중개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와 기술을 통해서 시장 전체를 최적화하는 그런 핵심 플레이어로 진화한 겁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 나눈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강화라던가 아니면 구글, 메타 같은 거대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같은 도전 과제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제들은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앱러빈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 혁신 역량, 예를 들어 악손 2.0 같은 기술적 진보를 계속 이뤄낸 점이나 또 시장 변화에 아주 빠르게 대응하면서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전환시킨 그 실행력. 아, 게임 사업 매각 같은 거요? 네, 그런 실행력. 그리고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바탕으로 확보한 그 탄탄한 재무적 안정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저는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충분히 잘 헤쳐나가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 광고 기술 산업이 과연 어떻게 진화할지 궁금하다면 이 에브러빈의 행보를 정말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에브러빈의 정말 흥미로운 변신과 성장에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AI 기반 광고 기술 기업으로의 그 대담했던 전환 과정이라든지 액션 엔진이라는 강력한 기술력 혹은 게임을 넘어서 전자상거래 같은 새로운 분야로 뻗어나가는 그 공격적인 확장 전략 등등 오늘 나온 에브러빈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오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도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에블러빈은 AI를 활용해서 광고라는 특정 영역에서 최적의 매칭과 자원 배분을 통해 엄청난 효율성과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어떤 산업 분야가 이와 유사한 AI 기반 최적화 플랫폼에 의해 근본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광고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네, 단순히 기존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그 산업의 작동 방식 자체를 바꾸는 AI의 잠재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